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KB 그게 뭐라고? 이거 누가 보겠나? 응? 아이고 악센트 좋고. 그래도 꼭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예, 시작하고 합시다. 이거 안 켜도 돼? 지난번에도 안 켰어요? 아 그래? 네. 1시간 넘게 기억 안 나는데 뭐 지난주께 기억이 날 리가 있나? 내용은 뭐 작년에 정해졌다고 보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정해졌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네. 그 환경부에서 발표했죠. 네. 기존에 재활용 하라고만 돼 있는데 재질별로 네. 그 밑에다가 깨끗이 접어서 종이 같은 경우는 네. 아니면 깨끗이 씻어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 방법. 분리 방법을 대출 예, 방법. 예, 넣었죠.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어떤 분이 하셨는데 예. 고치다 죽는다, 고치다 죽어. 그렇게 올려놓으셨더라고.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환경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점점 이제 규제를 강화한다. 조금 더 사실은 넓게 보면 지구를 살리자는 쪽이기도 하고, 이제 대의적인 차원들은 다 뭐 다 사장님도 이해하죠. 동의를 하시는데 어떤 경우에는 현실성이 없는 막 극으로 다가오니까 사업을 하는 쪽에서는 그렇죠. 그런 불만들이 아무래도 나오죠. 불만. 좀 내용을 좀 자세하게 좀 예. 설명을 좀 하죠 뭐. 다른 뭐 산업하고 비교해서 네네. 항상 이제 그 환경부 주도하에서 이제 업계 대표들이 와서 이제 간담회도 네. 하고 어떤 고시를 만들기 전에 네네. 의견 수렴을 쭉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대개 보면 화장품이 제일 문제예요. 첫째, 너무 종류가 다양해. 아, 그렇죠. 중요한 거는 재질이 다양해요. 재질이 다양해요. 재질. 예를 들어 소주에서는 그냥 유리만 하면 되지만 화장품은 플라스틱이나 유리나 무슨 뭐 용수철, 디스펜서 이런 거 들어가지. 맞습니다. 뭐 자원 재활용법의 가장 핵심은 재활용률을 높이자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재활용률 높일 수가 없지. 이걸 분해해서 분리 배출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화장품 먹기가 제일 문제가 많아요. 좀 예외를 인정해 달라 그러는데 정부 쪽에서는 야 화장품만 왜 예외냐 그렇죠. 이렇게 말이 나오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업계에서 대응이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제 맥주 같은 경우는 햇빛을 받으면 내용물이 변질되고 뭐 네네. 변색되고 하다 보니까 갈색병 내지 이제 그 병을 유지하게끔 그렇죠. 당분간 투명한 걸 쓸 수가 없죠. 투명한 걸 쓸 수가 없죠. 업계에서 나온 방안 중에 하나가 우리도 예외로 좀 해달라 화장품은. 그래. 왜냐하면 화장품이라는 건 용기 자체가 또 어떤 디자인의 특성 또 소비자를 유혹해야 되니까 또 브랜드의 그 로고도 네네. 상당히 공들여서 만드는 건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맥주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성분 중에서 순수 비타민, 레티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용기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햇빛이 네. 받거나 열에 노출이 되면 순수 비타민이라서 변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그 용기에 대한 부분을 사실 업체에서도 제품 개발하는 것만큼이나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품 자체가 변질이 되니까.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 때문에 등급제를 실시를 하는데 그렇죠. 4단계잖아요. 예, 예.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어려움인데 화장품은 대부분 어려움에 들어갈 거다. 네. 그러니까 요새는 친환경이 아니라 필환경이잖아요. 그렇죠. 소비자들도 불편하면 참을 수 있겠다. 이제 공감을 하니까 이제 어려움 등급을 하면은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해외 수출할 때 그런 국내용하고 해외용을 라벨을 좀 구분을 하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나 봐요. 예, 예, 예. 근데 그 부분이 안 된다는 거지. 특히 중국은 한국의 라벨하고 중국의 라벨을 비교해서 좀이라도 틀리면 모조품 취급을 한다. 아, 예. 그러니까 중국 소비자들이 워낙 짝퉁에 예민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업계에서는 그런 얘기가 좀 나돌고 있어요. 원래는 그냥 물리 배출 표시 등급만 하면 됐는데 이제 방법까지 표시를 해가지고 해야죠. 내야 네, 되니까 또. 사실 업체에서는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업체들이 좀 더 의욕을 가지고 하긴 하지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화장품 공병 재활용 뭐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아모레 같은 경우는 이니스프리가 막 공병 재활용하는 거 네, 가지고 그런 뭐 캠페인 예술 작품도 만들고 뭐 이러는데
그 재활용하기가 얼마나 힘드냐면 그 다양한 화장품 용기의 색깔과 그렇죠. 모양과 예.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소주병이나 맥주병은 다 재활용을 해요. 하죠. 깨끗이 세척해가지고. 음. 그래서 한때 왜 우리 그 술 마실 때 소주병에 담배꽁초 뿌리는 말라고. 거 나도 한때는 많이 버렸었는데 그거 세척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요. 그렇죠. 새로 병 만드는 게 더 나아. 네. 마찬가지로 맞아요. 화장품도 그렇죠. 이런 거야. 다 쓰고 난 용기를 다시 화장품 용기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외국계 쪽에서는 그런 캠페인들을 하는 데가 있긴 한데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재활용이라는 차원보다는 분리 배출이 가능하고 재활용을 하더라도 화장품이 아니고 이제 딴 제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재활용의 의미가 돼야 되는 거지. 그렇죠. 대신 최근에 그 종이로 만드는 그런 그렇죠. 용기가 예, 나오기 예. 시작했잖아요.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뭐 생분해성 플라스틱 그렇죠. 그런 쪽으로의 개발. 그리고 법 하나 바뀔 때마다 표시하는 거 바꿔야 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 화장품 업계로서는 또 하나의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업계에서는 이제 그 재활용 등급 어려움을 네. 표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하고 어려움의 등급은 뭐 분담금이 또 이 가중이 돼가지고 그렇죠. 또 부담금을 또 내야 돼요. 네. 어떻게 할 거냐. 업계에서 환경부에서 요구를 하는 게 아까처럼 이제 그 맥주나 와인병처럼 아예 예외 규정을 아예. 해줘서 화장품을 적용을 해달라.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환경부에서는 모든 사람의 골고루 플라스틱을 사용을 하면 다 적용이 돼야 되지. 화장품을 빼놓을 수는 없다. 뭐 그렇죠. 이런 논리가 있어서 그게 어려운가 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예 그러면 우리 분리 활용도 안 하겠다. 그냥 폐기물로 처리를 해달라. 분리배출 부담금보다 폐기물 부담금이 더 싸대요. 아니면 소주 공병을 다시 회수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화장품 업계 자체가 회수까지 책임을 지는 제도를 하는 거죠. 야. 이제 예를 들면 가장 그거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브랜드가 이니스프리인데 그렇죠. 이니스프리는 공병을 쓰고 가져가면 네, 그거의 기준에 따라서 적립도 해주고 그렇죠. 돈을 환불을 해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일반 화장품 우리 뭐 중소기업이 대부분이 우리 쪽에서는 사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래서 재활용 등급이 뭐 어려움 아니고 조금이라도 좋은 쪽으로 최우수 우수 뭐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용기에 대한 개발과 가격이 맞아야 사용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리사이클 한다거나 네네네.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네네. 쓴다거나 또 뭐 친환경 포장재를 쓴다 네네. 이런 거는 이제 그 미래 화장품 산업 육성 방안 네네. 그게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네네네. 근데 다만 아직 구체적인 뭐 추진 그렇죠, 일정이나 그렇죠. 어떤 방향만 나왔으니까 네. 그 중장기적으로는 아마 그렇게 가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이제 그거는 이제 봐야 되는데 이제 당장은 현실적으로 그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아까 이니스프리 말씀하셨지만 이제 포장재도 콩잉크로 해서 하는 예, 거니까. 많죠. 그다음에 테라사이클인가요? 예, 예, 그쪽은. 거기랑 제휴해서 이제 향후 탄소 배출량을 예. 어느 정도 줄이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LG는 무색 페트 네, 두 회사가 선도 쪽에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두 회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그렇죠. 70%가 넘으니까 선도 기업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봐서는 앞으로 이제 관련 산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 용기 생산 업체든지 그다음에 포장재 쪽으로도 많은 그 개발 같은 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렇죠. 항상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것은 중소업체들이 일방적 규제에 의해서 부담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가 돼버리면 산업 자체에 대한 위축을 당연히 가져오게 되고 그렇죠. 그럼 의욕적으로 진행을 하려 하던 데서 화장품 하려 그랬더니 포장지 하나 제대로 우리 뜻대로 못 쓰고 그렇죠. 그러고 그 규정에 맞춰서 쓰려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제품 개발에 돈 쓰는 게 아니라 포장지 개발에 그렇죠. 돈 다 쓰다 보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협회도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 부분이
환경연구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만 좀 예외로 해줘 이런 식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없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화장품의 그런 제품적 특성, 그다음에 세트 구성 판매를 할 때 그러니까. 유리한 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협회 쪽에서는 이 의견들을 화장품 업계 유리한 쪽으로 예. 해보려고 그러는 노력은 합니다만 쉽게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바람직한 건 지금 세계 화장품 용기가 올해 한 323억 달러 정도 된대요. 320. 화장품 용기 규모가 규모. 그 중에 한 59%가 이제 플라스틱이고 네. 21%가 유리랍니다. 21%가. 근데 이제 우리 K뷰티가 용기에서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생분해성 빨리 좀 개발 좀 해서 그렇죠. 차라리 K뷰티가 친환경 화장품이다. 요걸 선도할 수 있다 그러면 또 K뷰티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려 그러면 제 생각에서는 그런 용기 개발 이런 네. 과정에서 사실은 좀 국가적 차원의 지원 같은 것들은 사실 이루어질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부에서 시작을 한 게 2003년이에요. 네네. 노무현 정부 때 네. 생분해성에 관련된 소재 개발 이게 나왔는데 100% 생분해성이 아니고 일부 이제 기존재를 쓰니까 바이오 용기다 하는 것들이 그런 거거든요. 70%는 바이오고 나머지는 이제 기존 플라스틱 페트를 쓰던가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화장품 용기 쪽에서 한번 해봐서 뭐 친환경으로 해서 KBT가 친환경 화장품에 선도할 수 있는 하나의 발상의 전환이 되면 또 이런 좋은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네, 생각해요. 그 분리 수거를 하는 네, 그러니까. 뭐 선배님도 뭐 선배님이 하시지 어, 선배님이 그럼, 안 하시잖아. 뭐. 그렇지. 남자의 몫이지. 권주부가 해요. 근데 나는 뭐 독거노인이라서 내 혼자밖에 할 수 없는데 재활용하는 데 가보니까 두 칸인가 세 칸이 더 늘어났더라고. 뭐 투명, 그다음에 불투명, 맞아. 뚜껑도 분리해라 이거. 분리해달라 그러고 비닐도 투명 비닐, 그다음에 색깔이 있는 비닐, 그 생수병 있잖아요. 네, 그것도 거기에 있는 라벨 떼서 요새 뜨기 좋게 나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환경부가 한 10,000명 정도 동원해서 계도를 한답니다. 이제 아파트 쪽에. 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화장품 업계에서 미래 육성 방안에도 있으니까 용기를 뭐 생분해성이든 좋고 친환경 용기를 빨리 개발해서 네. K뷰티의 새로운 경쟁력 수단으로 삼는 방향으로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업계도 좀 기술 개발 좀 해주고. 네. 친환경 용기를 개발을 하면 다른 쪽으로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용기 업체들한테 결론을 내려서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네. 이쪽 뭐 생분해성 소재라든가 또는 이제 단일 재질로 해서의 뭐 재활용하기 좋게끔 그렇죠. 그런 쪽으로 정책을 유도 당연히 하고 있으니까 화장품 업계도 이것도 하나의 우리 KBT 경쟁력이다 그렇죠. 생각해서 한번 그거는 진짜 말씀 잘하신 게 전 세계적으로 하게 돼 플라스틱에 있으니까. 대한 그렇죠. 부분이 당연히 규제가 강해지고 전 세계인들도 다 환경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K뷰티 자체가 에코 프렌들리 그렇죠. 브랜드로 나가게 되면 맞습니다. 이게 하나의 정말로 지금까지 안 가지고 있던 경쟁력을 새로 만들어내는 거니까. 아는 공무원들 계시면은 저희들 그 영상을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릴게요. 너무 텐션이 높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 해주세요. 마스크 버리실 때 꼭 끈 잘라서 버려야 된다. 들으셨죠?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네, 부탁합니다.